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학생 배움터 7강이 되겠는데, 사리 연구의 응용, 현실 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고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힘인데, 이거를 이제 이제 어떻게 우리 현실에 응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먼저 순서를 알아서 순서 있게 하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고의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사고력을 키워야 하느냐 하면 순서를 알아서 순서 있게 하는 공부. 순서를 알아서 순서 있게 하는 공부를 보면 대종경 수행품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이 처지처지를 따라서 이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해서 순서 있게 하고 요걸 조금 볼 때는 이쪽 봐주세요. 약간 틀어서 이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해서 순서 있게 하고 저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해서 순서 있게 하면 이것이 연공부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순서 있게 하는 게 연구 공부가 되냐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이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얻는다는 건 지각을 얻는다.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그 깨달음을 얻는다 이 소리죠. 얻은 다음에는 얻었으면 그 다음 순서 있게 일을 처리한다. 저 일을 할 때 지각을 얻어서 순서 있게 일을 처리한다. 이것이 연구 공부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참으로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대종경 공부할 때 순서 있게 하는 공부가 어떻게 해서 이제 연구 공부가 되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종경 인도품 9장을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이 여쭙기를 사람이 어찌하면 순과 역을 알게 되오리까. 순이란 건 순리고 역은 영리란 말이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라고 하는 것은 휴나트동 사시 봄, 여름, 가을 사시가 변천이 사설을 잃지 아니함과 순서를 잃지 아니함고 같이 모든 일에 그 순서를 찾아 하는 것이요. 천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를 안 읽어버리고 차례로 오지 봄이 왔다 가을이 왔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순서를 찾아 하는 것이 순이요. 여기라 하면 일의 순서를 알지 못하고 힘에 감당하지 못할 일을 구태여 하며 자기 힘에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막 추진해 나가고 남이 원없는 일을 구태여 권하며 남의 마음을 매양 거슬러 주는 것이니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사리연구에는 순역을 알아서 순을 하고 역을 하지 않고 순서를 알아서 순서대로 하고 이게 사리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거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리연구는 무슨 막 이렇게 과학적 연구를 하고 무슨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사리연구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큰 스케일의 사고연구는 순역을 알아서 순서대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사리연구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학을 이게 유교에서는 대학이 그 사서 중에 하나인데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마음 공부, 대학은 정치 철학인데 이 대학을 이제 가장 말하면 노노나 이거는 그냥 이 성자들의 언행록이고 맹자는 그 대학이 가장 깊은 철학을 갖다 말씀하신 건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앞에
그래? 잠깐 끊어졌나 봐요. 이게? 네, 잠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연결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동 호스트로 됐네. 다시 네. 그 대학이 제 앞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 지도는 대학의 도는 제명명덕하며, 그러니까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제친민하며, 그러니까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제지어지선이라, 이게 지선의 그침에 있다. 이렇게 첫 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줄이 뭐라고 하냐면 지지 이후에 유정하고 그칠 곳을 아는 뒤에 정함이 있고, 내가 가서 어디 목표에서 갈 곳을 아는 후에 마음이 딱 자리를 잡는다 이거죠. 자리를 잡는 후에는 능히 고요하고, 고요한 뒤에는 능히 편안하고, 편안한 뒤에 능히 생각하고, 생각한 뒤에는 능히 얻는다. 이게 이제 이 공부 순서를 말했어요. 그칠 때를 한다는 건데, 말하면 내가 예를 들면 대학원 가고 싶다 그러면 딱 잡는다 이에요. 내가 갈 목표를 딱 잡으면 마음이 딱 안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고요해지면 생각이 깊어진 다음에 얻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편안해지고. 아주 이 대학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에는 반드시 번말이 있고, 물에는 번과 말이 있고, 일에는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시작과 종이 있다. 지, 선, 선우 있으니 먼저 하고 뒤에 할 것을 알면 도에 가까울 것이다. 이 먼저 하고 뒤에 할 걸 아는 거, 이 순서를 알면 도에 가깝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도 이제 순서란 말이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순서냐 했을 때 주자 말씀하시기를 뒤에 딱 토가 달았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명명덕, 밝은 덕을 밝혀서 백성을 새롭게 하면 밝은 덕을 밝히는 게 주고, 그 다음에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게 종이다 그랬거든요. 밝은 덕을 밝게 백성이 새로워지는 건데 덕을 안 밝히고 백성이 새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덕은 안 밝히고 백성만 새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보는 뭘로 말만 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살이 어긋난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칠 줄을 안 후에, 자기가 어디 갈 목표를 딱 잡은 후에 마음이 안정이 되고, 후에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생각이 깊어져서 원하는 걸 얻는데 마음을 정하지도 않고 마지막 얻으려고만 한다 이거예요. 시작은 안 하고 종만 찾는 것이다. 이게 잘못된 거라 이거죠. 그러면 뭐를 먼저 할 것이냐? 본을 먼저 하고 시를 먼저 해야 된다. 명덕을 먼저 하고 신민이 따라야 되고, 지지를 먼저 하고 능덕을 뒤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걸 순서를 어기면 안 된다. 이게 영리라 이렇게 딱 얘기하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본과 시를 먼저 하고 말과 종을 나중에 해라. 요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대학을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대학교 들어와서는 모든 연구의 근본은 여기서부터 있다는 게 여기서 딱 얘기했는데, 대종사님이 꼭 계속 이 순서를 아는 것이 모든 연구의 근본이다 하는 거죠. 이거를 오늘날 대학생들이 아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수학만 풀고 이건 풀지요. 뭐를 먼저 하고 뭐를 나중에 하고 이 순서, 본말, 시종을 알아서 순서 있게 하는 거를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데, 대학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대학 안 배우잖아요, 요새는. 대학생이 대학을 안 배워요. 대학생이 대학을 안 배워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요새는 대학이 유니버시티잖아요. 이 대학은 그레이트 러닝이에요. 대학의 본질은 그레이트 러닝인데, 유니버시티는 다양하게 그냥 모든 걸 배우는 걸 유니버시티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는 동양의 그레이트 러닝이 유니버시티로 바뀌었다는 데 대해서
지금 아무도 이 일을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참 이제 그레이트 러닝의 첫 번째는 이걸 갖고 시작하는 것이 정말로 이 위대한 동양 사상이고, 이것이 사라져갈 쯤에 대종사님을 다시 살린 것이죠. 이 현대화도 이걸 살린 것이라 이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살리셨다 이거예요. 이 대종사님이 보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천하만사엔 번말과 주종이 있더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진다.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이 좋아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이 어두워진다. 끝한머리만 하게 되면 백성만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근본이 어두워져 버린다 이거죠. 오늘 정치는 전부 백성만 어떻게 잘 살라게 하지 명덕을 밝힐 줄은 모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이 자연 좋아지나 종만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해질 것이니, 예를 들면 사람에 있어 마음은 근본이고 몸은 종이라 말이라. 이거 마음에다 공을 들여야 되는데 몸에다 공을 들인다 이거죠. 세상의 도학은 주고 우리가 배운 도학은 주고 과학은 종인데 주는 안 하고 과학만 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이렇게 과학자가 이 도학을 배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 그게 도를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천하일을 맡겨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원리를 이 주종을 아는 사람은 천하일을 맡겨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학생 배움터 해서 이 주종 본말을 배워서 한 여러분들은 천하일을 맡겨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거죠.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거. 안건이가 너무 좋아한다 말이야. 나 그래서 세상에 좀 이리 안건이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막 입에서 막 이렇게 미소가 지고. 그래서 이 경영사고력을 해보자. 경영사고력. 그 경영사고력이란 뭐냐? 한번 봐요. 아까 그 본말하고 경영사고력 해보자. 이제 현대인은 어때요? 현대인은 바쁘단 말이죠. 바쁜 게 특징. 현대인 바쁘다. 뭐를 해냐? 하나는 주부가 뭐 밥을 해야죠. 그 다음에 전화를 받아야죠. 어디 바깥에 나가 화장도 해야 되고, 애기도 봐야 되고, 컴퓨터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게 너무나 바쁜 게 동시에 딱 이렇게 민 게 모든 사람들이 뭐 직장 나가는 주부도 그렇고 이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막 일과 일이 막 산적돼 있는 삶 속에서 그 속에 살고 있다 이거죠.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뭐라고 했냐? 우리 인생은 일과 이치 속에서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 살다가 일과 이치 속에 죽는다. 수많은 일 속에서 사는데 그 일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이치가 들어있단 말이죠. 일과 이치로 들어있는 그 속에서 수많은 일 속에서 나서 살다가 죽고 또 나서 살다 죽고 일과 이치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 이거죠. 우리 인생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경영사고력이라. 경영사고력에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력이에요. 그게 뭐가 경영사고력이냐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CEO가 있고 말단 사원이 있으면 그 사고력에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월급이 차이가 있잖아요. 월급이 엄청 차이가 있죠. 뭐 상대가 안 돼요. 막 몇억, 몇십억, 막 100억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몇백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차별이 나느냐 하는 것이 CEO하고 말단 사원의 차이는 뭐냐 이거. 그거 보면 이렇게 우리가 CEO는 자기 것만 알아요. 자기 주어진 것만 알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죠. 말단 사원은 자기 주어진 것만 알잖아요. 근데 CEO는 뭐를 하냐? 회사 전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아는 범위가 다르다 이거죠. 아는 범위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경영이란 무엇이냐? 이게 말단 사원이 경영할 수가 없어요. CEO가 경영하는데 뭐는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조동석 명예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경영학과의 대가죠. 옛날에 인천대학교 총장을 하시고 했는데 회사 일의 전체를 알고 회사 일 전체를 한단 말이죠. 전체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알고 그렇죠? 그 전체와 각각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집어온 거예요. 그런데 대략 그것까지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전체와 각각이 어떻게 변화할까를 알아갖고 먼저 할 일과 뒤에 할 일을 안다. 그 중에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잖아. 그거 다 봤으니까. 그런데 순서 있게 한다. 이게 경영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같잖아요.
아니, 회사 언제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나중에 할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회사 그 경영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체도 모르고 개체도 모르고 그냥 순서 없이 해버려요. 근데 전체를 알고 개체를 알고 변화를 한 다음에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을 가려서 순서 있게 한다. 이렇게 하면 경영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CEO가 될 만할까요? 요거 하면 CEO가 된다니까요. 이거 모르면 CEO가 못 되죠. 응? 양건인 그 정도는 알죠? 아, 어? 이거 알잖아요. 여기도 경찰 가려면 행정이니까 행정은 이걸 먼저 할 일, 나중에 일 알아갖고 순서 있게 해야죠. 이 뒤죽박죽 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보고 개체도 보고 변화도 봐요. 이게 아주 망고 대법이라니까요. 이게 일의 전체를 살펴 하는 것과 일의 순서를 하는 것이 어떤 관계? 왜 전체를 살피고 전체를 살펴 순서를 있게 되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이게 뭐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박스 있잖아요. 박스를 갖고 하늘을 본 거잖아요. 박스를 하늘 보니까 다 안 보이죠. 요것만 보이잖아요. 박스로 다 안 이게 진짜 하늘은 이건데 박스를 갖고 이렇게 딱 보니까 조금만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일이 지금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덜 중요한 일, 중요한 일, 제일 중요한 일, 제일 덜 중요한 일이 있다. 이게 그러면 어떤 거 먼저 해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아까 본말 순서가 있으니까, 시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일하고 덜 중요한 일, 안 해도 될 일도 뭐, 끝한 말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내중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순서를 해야 하는 것이 이게 경영이란 말이에요, 경영. 경영인데, 우리 마음이, 이 박스가 딱 이렇게 거쳐졌어요. 내가 보이는 건 3번밖에 안 보여. 다른 건 안 보여. 전체를 못 보면, 자기 보이면, 이 사람 어떤 일을 하겠어요? 3번 하는 거죠. 항상 절 중요한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하려면 전체를 봐야 어떤 게 먼저 어떤 게 나중인가를 중요한 걸 알으니까 경영을 하는 건데 전체를 못 보면 경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자리 대를 알아라. 대종사님이 이치는 대소유무로 돼 있다. 전체가 있고 개체가 있고 변화가 있다. 이게 이치가 돼 있으니까 대를 볼 줄 알고 소를 볼 줄 알고 변화를 볼 줄 알아서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해서 순서 있게 한다. 이 경영이라. 그랬더니 조동정도 그런 얘기예요. 그거 원불교도 있는데요. 그랬어요. 뭐냐? 그래서 우리 대소유무 배우는 대소유무. 대종사님 대단한 경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 박사가 경영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더니 아니야 이거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영감이 팍 왔어요. 사고력 대표를 만드는 그거가 그때 소리 사고력 대표. 이걸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시키면 전체 CEO 만든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학생의 하루는 어떤가. 그런데 대학생들이 뭐를 경영했냐. 자기한테 회사가 안 줘줬잖아요. 경영할 수 있는 게 있다. 나의 하루를 경영하잖아. 하루 경영을 계속 하다 보면 경영 마인드가 생겨갖고 회사 일로 하고 세계 일로 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조그만 걸 단련해서 큰 걸 만드는 게 되지. 어떻게 처음부터 회사 일하냐. 그러니까 자기 하루 일을 잘 경영하다 보면 본말 알으니까 내중에는 큰일 맡기면 그 원리로 버리면 되잖아요. 대학생의 하루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 할 일이 이게 너무나 이게 이렇게 많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10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이걸 아무 순서 없이 그냥 보이는 것만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먼저 하고 친구 카카오톡 오면 카카오톡 한참 봤다가 뉴스로 들어갔는데 뉴스 재밌어 열로 빠져 들어가서 유튜브로 봤다가 한참 하다 보니까 숙제 안 했네. 그러니까 숙제하다 보니까 3시가 됐어. 이제 자야지. 자다가 보니까 이거 늦었네. 일찍 일어나서 빨리 뛰어가고 학교 갔다가 5분 지각했어. 그냥 철려벌쩍 하다가 이렇게 사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 안 했는 숙제를 하고 있는데 뉴스를 좀 본다는 게 보면 너무 재밌어. 그거 빠져들어가. 어디로 가서 한 바퀴 돌다가 보니까 이 시간이 다 지나버렸대. 이거 어떻게 숙제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학교 가다 꼬박꼬박 졸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3시에 잠자고 일어나면 학교 가면 자는 거 아니에요. 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걸 먼저 해야 할지 경영을 못 한다 이거죠. 그냥 중요하지 않은 보이는 것만 하는 거지 전체를 못 보고 순서를 못 보는 것이 이게 최대 과제였는데 이거 빼고 회사 경영 행정 경찰 행정 이런 거 배워도 우선 이거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 경찰은 전체는 볼 줄 아는 자기는 경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한다 이거예요. 행정이나 경영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대학생들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이걸 이렇게 탁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쫙 째려보고 순서를 쫙 잡자 이거예요. 예? 우리 대학생들이 어떠한 원리로 사물을 바라보고 어떠한 원리로 사고하여 각자의 삶을 경영할 것인가. 사고의 원리라 이거죠. 우선 어떤 원리? 아까 이게 대학에 나왔잖아요. 본말, 선우가 있으면 그걸 딱 잡는 것이다. 이렇게 딱 본말과 선우를 갖고 본하고 선을 먼저 해라 이렇게 있대. 시를 먼저 해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 대종사는 그게 아니라 그걸 해갖고 이 모든 세상의 만물에는 세상 만물에는 대소유무가 대소유무 전체라는 게 있다. 전체와 대의. 어떤 일에 전체가 있고 거기에 대의 핵심적 원리가 있다. 개체와 특성이 있다. 그 하나하나의 개체 특성이 있다. 요거 대하고 서로 연결돼서 두 가지가 대도 변하고 서도 변하고 이렇게 변해간다 이거야. 이것이 우주 만물의 변화 원리다. 그 다음에 사람은 그 위에서 이걸 갖고 옳고 그렇고 이렇고 해로운 것 갖고 운전해 간다. 이 세상은 대소유물의 이치로 건설되고 12의 일로서 운전해 가나니.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대소유물로 건설됐는데 이걸 운전은 12예로 사람이 옳고 그러고 네가 맞고 내가 맞고 하면서 이렇고 해놓고 운전해 간다 이거죠. 세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대소유물을 알아야 한다. 대소유물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경영사고력이란 뭐냐 정의했어요. 일의 전체와 대의. 일에는 전체가 있고 대의라는 게 있어요. 그 핵심적 그 추구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회사 그 경영 목표가 있을 것이고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체의 특성과 현황. 그 다음에 그 개체의 특성이 있고 현재 상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소의 변화를 살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나한테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내가 좀 가다 음악도 듣고 싶고 뭐 커피도 마시고 싶고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이 해야 될 숙제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일의 전체인 거예요. 내 일의 전체는 내가 해야 할 숙제하고 뭐하고 공부하는 게 전체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은 이게 전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가다가 좀 쉬기도 하고 이게 좀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하는 게 할 일이지 그거는 싹 빼고 전부 해야 될 일만 하는데 그건 얼마나 삭막한 일이냐 이거죠. 해야 될 일 다 빼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확 섞어 갖고 순서 있게 하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공부도 하다가 가끔 커피도 먹고 음악도 듣고 근데 순서 있게 해야 돼요. 막 음악 듣고 커피 먹다가 공부는 절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부한다고 다 치워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조화롭게 순서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게 나 하루 삶을 내가 이걸 경영해보자 이거예요. 아주 커다란 나라 경영하고 뭐 이렇게 경영하고 앞서서 내가 하루를 이걸 경영하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할 일 전체가 있고 또 뭐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요거를 확 섞어 갖고 경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오늘 경영사고력의 핵심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넘어가냐? 그래서 나의 하루를 대소유무 이치를 따라서 순서를 알아서 순서 있게 경영하자. 이게 사고력 대조표라는 걸 이 조동성 교수 그 강의 듣다고 말고 내가 딱 아이디어 영감이 왔어요. 영감이 와서 이거를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사고력 대조 한 장, 요거 한 장이에요. 한 장인데 뭐냐면 전체 할 일이 이랬대요. 여기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전부를 순서 없이 적어라. 순서 없이 한 10가지는 될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해보면요. 하루에 할 일 10가지는 보통 다 돼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다 집어야 합니까? 하고 싶은 일 많이 있잖아요. 서너 가지는 되잖아요. 그날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도 뭐 한 5-6가지는 되잖아요. 적고, 그 다음에 뭐를 적냐면, 여기다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구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전부 다 기입하라. 순서 없이 적어라. 이거예요. 순서 없이 적어라. 그 다음에 실행할 순서. 그 중에 뭐가 급하고, 뭐가 중요하고 급하고 중요하고 그러다 네가 순서를 적어라 이거죠.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 이게
주자가 말한 먼저하고 나중하기를 내가 한번 경영을 해보는 거예요. 요거 먼저 해볼까, 저거 먼저 해볼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10가지, 9가지, 10가지가 있으면 이 순서를 이렇게 딱 적는다 이거죠. 일의 긴급도, 중요도, 환경, 심경 모두 고려해서 딱 순서를 딱 적는다. 그 다음에 하루를 이 순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라. 그거예요. 근데 가다가 돌변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를 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그 돌발한 사건과 내가 계획을 합쳐가지고 둘 중에 더 중요한 걸 알아 이거예요. 무조건 요 순서대로 하면 진짜 고지식한 거예요. 거다가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과 현실을 또 고려해갖고 그 중에서 또 가라 이거죠. 그래갖고 실행한 순서를 적잖아요. 그 다음에 편차를 내는 거예요. 편차. 요 점수. 편차를 냈는데 실행을 안 한 게 있어요. 그럼 무조건 만점을 주는 거예요. 만점은 이 총 개수를 적으면 돼요. 9개 항목이면 9을 적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편차. 이 항목이면 이렇게 9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적어갖고 싹 합계를 내면 뭐가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 11개가 됐네요. 그럼 11개가 안 한 거예요. 아예. 그러면 근데 불가피하게 안 한 게 있어요. 불가피하게. 계획이 없어 취소되고 뭐 그거는 싹 줄을 꺼버리고 없애버리면 된다.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는 이 만점을 주고 불가피하게 안 한 건 그냥 없애버리면 된다. 그래갖고 보면 대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일 전체가 돼. 대라는 건 내가 할 일 전체, 하고 싶은 일 전체예요. 그 다음에 실행할 순서는 유무예요.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고. 이 변화를 보는 거예요. 변화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실행하는 순서가 소홀한 거예요. 내가 실제 그 현실이란 거예요. 이게 이 속에 대소유무가 들었다. 대소유. 이 사고력 대소유무가 대소유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합계를 딱 낸 다음 100으로 딱 나누면 나의 경영학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0점이면 만점이고 100점이면 전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하나도 안 한 100점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내가 하루를 나를 경영하고 내 경영 점수를 이게 딱 점수를 내보는 거예요. 나는 매일 같이 해요. 매일 같이. 한참 하다 보면요. 일이 이거 안 해도 그냥 확 다 보여갖고 뭐를 먼저 하고 뭐를 나중에 하고 막 이게 그냥 쫙 그냥 그려져 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착착착착 알아갖고 이렇게 해갖고 해버리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게 경영 이렇게 됐어요. 이건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해갔는데 수학 문제, 드라마, 뭐 스마트폰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했더니 순서가 1, 2, 3, 4 해서 이게 그냥 순서 실행할 순서는 수학 문제 풀고 뭐 드라마는 4번이고 뭐 2번, 3번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그냥 숙제는 안 하고 막 1번 스마트폰 드라마부터 한참 보다가 이게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점수가 막 100점에 가깝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했더니 또 그래 똑같아. 또 해요 또. 일주일 열흘간 했는데도 똑같이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맨날 그냥 하자는 건 내중에 하고 중요한 건 내중에 하고 맨날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이렇게 이 사고력 대비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이 무슨 차이가 생기냐. 이렇게 엉망이 쓰더라도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산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서 없이 산다는 걸 안 알아요. 이렇게 한참 쓰다가 한 열흘쯤 쓰다 보면 한 생각이 든다요. 무슨 생각이 드냐? 나 이렇게 살다 망하겠다. 나 이렇게 살다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으면 그게 이제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고 그다음부터 이게 정신이 나갖고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저 원광여고에서요. 이걸 시켰어요. 한반합을 시켰더니 한 학생은 이거를 막 10개가를 쓰는데 기가 막히게 쓰는 게 막 숙제하다가 노래 듣다 숙제하다 사이클 하다 막 여러 가지 쓰는데요. 그걸 탁탁 해갖고 거의 다 0점이에요. 순서대로 탁 하는 거예요. 막 숙제하다 음악 듣다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매일같이 해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잘하냐 했더니 반에서 1등 하는데 1등 안에 사고가 그렇게 돼 있어. 그냥 막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애가 있는데 막 공부를 뒤지게 못하는 애라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넣을래. 이거 공부는 하나도 없고 그냥 1번, 2번 넣고 3번 넣고 4번 넣고 10번 다 넣는 거예요. 그냥 쓰라겠더니 전부 넣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그냥 뭐 유튜브 봤다 막 계속 써요. 그래갖고 적으라고 했더니 계속 일주일간 했더니 계속 그렇게 적어오더니 선생님한테 왔더래요. 선생님, 내가 이거 일주일 쓰고 보니까 내가 지독하게 너무 많이 노네요. 내가 너무 많이 노네요. 아니, 공부 하나 해야겠어요. 공부를 하나 집어있더래, 거기다가. 그러니 이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는 학생이 지 혼자 이거 쓰더니 내가 너무 노는구나, 공부 하나 하자. 이렇게 집어있더래. 야, 이게 정신개벽이 아니야. 이게 정신개벽. 이 사고력 대선생님과 정신개벽 시키는데 그 선생님이 하다, 희한 별거 다 봤다고 하는데 이거 갖고 나한테 왔어요. 갖고 왔어요. 여학생, 1등한 학생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 대학생도 그렇게 못 써요. 너무나 잘 쓴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똑같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게 공부를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좋아도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게 엄청 차이가 있다 이거죠. 이 학생들 실제 청소년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해놓고 지우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막 열나서 했잖아요. 이 학생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사고력 대접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원학 주인성 교육 목표가 이거를 교육받은 후에 1년이나 2년 지난 후에 결과를 보는 거예요. 절대 그때는 안 나타나요. 1년 내지 2년 지난 후에 그걸 보자 이거예요. 이게 교육 목표라는 건 다 1, 2년 지난 후에 보는 거거든요. 대학교도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도 1, 2년 지난 후에는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누구지? 덕선이는 중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그땐 별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때 대학에 들어갔대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형이 형 대학 들어가 4.5로 맞았대요. 아니, 우리는 서울대학교 있을 때 4.5는요 50년 60년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4점만 넘으면 천재 나왔다고 난리예요. 4점만 넘으면 천재 나왔다고 대통령상 타고 막 그러는데 4.5라는 거는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워낙 지금 중학교 때부터 하니까 이게 4.5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안건이도 이거 막 쓰더니 우수상 따처럼 우수상. 우등생, 대학교도 우등생이 있나 몰라요. 고등학교까지 우등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요, 누구냐면, 유펜이라고 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 아이비리그 대학인데, 거기에 와튼 스쿨이라는 스쿨이 있어요. 거기 유명한 경영대학원이고요. 거기에 피터라는 학생이 이걸 가르쳐 줬더니, 나도 썼다고 지금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 나도 사고력 대비 써봤다 이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써갖고 나 이거 썼다고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우리 영진 교무가 이걸 갖고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피터가 써갖고 막 감상도 쓰고 하는데 너무 조금만 그때 더 있었으면 효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순서 있게 하자는 거예요. 순서 있게 하자.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이제 서울대 경호도 조동성 교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영이란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게 뭐냐? Plan, do, see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성취를 뒤돌아보는 것이 Plan, do, see가 경영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도 있다. 상식응용 2조, 1조, 6조. 미리 응용하는데 미리 연마하고, 실행하고, 반성하고. 2조, 1조, 6조 아니에요. 경영,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경영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 경영 마인드를 대종사님 사리연구에 집어해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2조, 1조, 6조를 그럼 이거 사고력 대표를 쓰자. 플랜, 사고력 대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순서를 적는다. 플랜이잖아요. do, 사고력 대표 플러스 현실 상황을 고려해서 자기 순서를 다시 잡는다. C, 사고력 대표 다시 작성하면 실행 순서, 계획 순서를 대조한다. 점수 매긴다. 이게 플랜 C 아니에요. 사고력 대표 하나 속에 아까 있는 그 경영이 있잖아요. 순서를 하는 거하고 플랜 C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봐요. 이게 전체 할 일 이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순서를 잡고 이렇게 해서 대소임으로 해갖고 내중에 한다. 이것을 좀 교육학에서는 CQI라 그래요.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이건 뭐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품질이 좋아진다. 이건 뭐냐면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성찰해서 피드백을 주면 한 번 피드백 할 때마다 품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CQI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육학에는 CQI라 그러는데 반드시 이 CQI를 안 하면 우리가 말하면 인정을 안 해줘요. 학교에 CQI 시스템 구성이 안 되면 평가 들어와서 인정을 안 해줘요. 공학 인정을 안 해줘요. CQI가 돼 있냐? 학생들이 성적을 봐갖고 뭐가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계획표가 몇 년에 한 번씩 돌리냐? 뭐 이 학습 목표는 어떻게 몇 년에 한 번 바꾸냐? CQI로 딱 돼 있어야 돼요. 전체를 좀 CQI로 딱 공학은 바꾸고 있어요. 이 CQI도 우리가 프렌드스가 CQI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근데 이제 시간이 있으면 조금 하나 더 대학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큰 배움을 여긴 학문의 길에 여러분이 대학을 가니까 학문을 하는 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성실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을 택하여 굳게 지키는 사람이다. 큰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널리 배우고 먼저 널리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묻고 자세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분별하고 분석하고 독실하게 행한다. 이 5가지가 학문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용에 나와 있는 학문의 길이에요. 유교에서는 이걸 학문의 길인데 거기에 이제 토가 달았어요. 배우지 않을지언정 능해지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다. 일단 배우기 시작했으면 능해질 때까지 막 계속한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생각 안 하면 좋은데 일단 생각했으면 얻지 않을 때까지 얻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다. 얻을 때까지 계속 생각한다 이거죠. 분별하지 않을지언정 분별하면 분명하지 않거든 그만두지 않는다. 분별했다면 확실하게 될 때면 그만두지 않는다. 행하지 않을지언정 어쩌? 일단 행했다면 독실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정자 말씀하시길 이 중에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패해도 학문이 아니다. 이게. 학문이란 이게 5가지를 해야 하는 게 학문이라고 이게 대학에 이게 중용에 딱 나와 있어요. 학문이란 이렇게 5가지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까 학문 태도를 그냥 알겠죠? 야 이대로 하는 거예요. 덕선이도 처음 들었죠? 대학의 이 학문은 이 5가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옛날 유교식 대학이고 이제 우리 원불교식 대학을 봐요. 원불교식 대학은 여기 비슷해요. 1. 문사수다. 묻고 배우고 의견을 교환하라. 근데 묻고 그냥 하는데 의견 교환하라. 이게 상당히 현대적이에요. 의견 교환하라. 배우고 또 가르쳐라. 가르쳐도 봐라. 이게 배우기만 하고 가르쳐봐라. 생각하는데 생각을 궁굴려라. 이렇게 그냥 막 끝까지 생각하라는데 그러다가는 어떻게 돼? 막 계속 이게 유교식으로 하면 잠 못 자 있냐? 이 불면증을 계속 끝까지 막 나올 때까지 생각하니까 막 잠도 안 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원불교는 가다가 모르면 좀 쉬어라. 쉬었다 또 생각하라. 또 쉬었다 생각 이렇게 하잖아요. 의견도 물어봐라. 이렇게 해갖고 생각을 궁굴려라. 그다음에 닦아서 증득해라는 자기가 실행해보고 거기서 얻었고 CQI를 갖고 실행해서 얻어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 관련 대소유물을 관찰해서 크고 작고 있고 없는 걸 관찰해서 생각을 궁굴려서 바른 판단을 얻어라. 이것이 원불교에서는 그 대학의 길이에요. 아까 근데 유교부는 딱 그냥 엄청나게 힘들고 그냥 막 그냥 정진적공하는데 잘못하다가 그냥 이 병나다. 근데 원불교는 상당히 이 현대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길로 갈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갖고 2가지를 컨비네이션해서 가면 좋을 걸로 생각하는데 자기 사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